예, 배달앱 관련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배달앱에 대해서 뭐 찬성해라 반대해라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배달앱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배달앱을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문제고, 예. 근데 뭐 배달앱을 가지고 좌파우파를 판별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 짝이 뭐 이런 뭐 프레임 짝이라던가 좀 이 뭐 특정 행동 강령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 행동 강령에 무조건 따르고 뭐 다음에 항목들에 찬성하던가 반대하는가 그런 여부를 가지고 뭐 이 사람의 사상을 검증한다 이런 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전체주의 빨갱이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유주의면은 그런 거 가지고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그런 부분 가지고서는 우파 간별 좌파 간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핵심적인 그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한마디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큰 정부를 지향하고 뭐 애초에 그냥 사람들의 자유 자체를 이렇게 구속하고 그 큰 정부를 만들어 갖고 막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아예 자유시장 자체를 부정을 하고 뭐 모든 거를 다 국유화하고 국영화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좌파 빨갱이가 맞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판 여론, 그 비판 여론은 어느 부분에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비판 여론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 비판 여론이 곧 금지 여론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금지 여론이 되고 이게 떼법이 되고 이게 급조된 무슨 사람 이름 앞에 사람 이름 붙은 법 있잖아요. 그런 법들 막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법들을 갖고 막 감성파리 떼법을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중정치로 흘러가고 그것 때문에 막 나라의 자유주의라든가 헌법적 근간 자체가 자꾸 흔들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판 여론 자체는 자유롭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슨 비판 여론만 있으면은 이 비판 여론을 거의 금지 여론으로 이게 확장이 돼 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서로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는 거죠. 그럼 비판은 비판으로서 사회적인 인식으로서 그냥 사회적인 인식으로서 계속 이제 나는 공방을 주고받고 토론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갖고도 사람들의 행동도 뭐 어떤 식으로 뭐 행동 패턴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뭐 사회에서 물론 대세론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대세론이라는 게 그냥 민간에서만 말하는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의 어떤 그 유행으로서의 대세론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무슨 법칙화가 되고 이걸 안 하면은 큰일 나고 무슨 방지법 무슨 금지법 이런 식으로 막 무슨 일제시대에 대한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잡아가고 무조건 뭐 왜곡한다고 무조건 말도 안 들어보고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무조건 막 그렇게 분노부터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상한 행동 강령을 딱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슷한 거죠. 내가 최근에 이제 당한 일인데, 그 내가 블로그에도 올린 얘기예요. 내가 뭐 이 별거 아닌 일 가지고선 이렇게 치졸하게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진다고 하지 마시고 이 일 자체가 굉장히 그런 한국인의 어떤 그런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규칙 만들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규칙 만들기 그런 성향에 굉장히 좋은 예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이제 DC 인사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DC 인사이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DC 인사이드 사이트에 가끔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특히 게임 게시판 같은 경우는 내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올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DC에 글을 올린 적이 있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뭐 DC인이라고 내가 DC인으로 소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덕이 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내 덕 무슨 뭐 루리웹 유저, DC 유저, 일배충, 이런 식으로 딱 지네끼리 사이트를 갖고 소속과 진영을 만들어 놓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는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을 하는 거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DC 인사이드 게시판에 박제가 됐더라고? 그래서 박제가 왜 됐나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내 네이버 갤로그 아이디를 갖고 똑같은 아이디를 가진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갖고 이 새끼 내 덕이다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딴엔 아우팅이라고 시킨 거야. 이 새끼 내 덕이라고. 근데
나는 되게 골 때리는 게, 나는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DC 인사이드에 글을 올리려면은 네이버에 아이디가 없어야 되는 걸 나 몰랐었는데, 얘네들은 특정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그 DC 그 마이너 갤러리에서 활동을 하려면 네이버 아이디가 없어야 된대요. 그 루리앱 아이디도 없어야 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러니까 근데 웃기는 게, 내가 뭐야 너 정말 너 설마 내 덕이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나 애초부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네이버를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 내가 그걸 굳이 감출 필요도 없고, 근데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이 통용되는 이런 집단들이, 그런 소집단이건 대집단이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에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동 규정을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전혀 개개인들이 비판적인 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비판적인 사고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정해진 행동 강령을 그대로 따르면서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작업장 안전수칙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작업장 안전수칙 같은 거는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전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작은 습관 하나하나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건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몇 미터 이동하는데도 안전모 꼭 쓰고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거기 그런 해당 뭐 작업장에서는 그 안전수칙에 따라야 되는 건 맞죠. 그거는 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데, 뭐 말 그대로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만들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DC 인사이드에 글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막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었다니까? 네이버 아이디, 그들이 뭐, 니가 뭐 네이버 아이디도, 네이버에서 뭐 약간 뭐 내가 이중생활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웃기는 게, 나도 DC 인사이드 이런데 네임드도 아니고, 뭐 진짜 말 그대로, 나중에 뭐 궁금하면 블로그에서 글을 보세요. 한번.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일반적인 활동만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신상에 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신상 털이 자체가 이게 어떤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는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자기는 어떤 네이버 이중생활하는 간첩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죠, 지금.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국가가 수사를 해도 수사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그 수사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는 거는, 자기가 무슨 국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 네이버, 아예 뭐, 디신사이드 룰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국이란 나라 사람들이 이 젊은 애들까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참 슬프고 답답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화가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인식이 어떤 집단주의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잡설이 한 10분 정도 잡설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본문하고 좀 상관이 있는 얘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달앱을 비판했다고 해서 나를 좌파라고 하는 거야. 유튜브 막 보시는 그 특정 어떤 몇몇 그 자칭 자본주의 우파라고 하시는 그 유튜브 그걸 보시는 분들께서 그걸 보고서는 거기서 배달앱이 그런 유튜버들이 배달앱을 옹호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우파 유튜버들이 옹호하는 배달앱을 내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좌파래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자기들끼리의 그 규칙을 만들었더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DC 인사이드에서 네이버에 블로그 하는 사람은 갤러리에 글 쓰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수준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규칙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성립을 해요. 예. 뭐 그렇단 얘기고, 그러니까 배달앱을 비판을 하던 말던 그걸로 좌파 우파를 감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나는 그 구독자만 많으신 그 우파 유튜버 분들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칼럼을 쓴 사람으로서 내가 뭐 여기저기서 다른 칼럼니스트 분들하고 교류도 많이 가졌고, 뭐 유튜브란 게 있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인터넷에 글 쓰는 농객들끼리 교류를 계속 가졌던,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 상당수 대부분이 수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거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뭐 인간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 뭐 내가 가지지 못한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런 쉬운 부분들, 그분들의 어떤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쉬운 논리들, 그런 논리들이 어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잡설이 길었고, 제가 뭐 본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이 배달앱을 비판했다고 내가 좌파 취급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이 우파 유튜버라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나는 민중의 개념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 자기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지금 유튜버들한테 생각을 대신 해달라고 했다. 자기 생각을 지금 다 유튜버들한테 맡기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얘기가 뭐 다들 맞는 얘기도 아니고, 진짜 무슨 말 그대로 뭐 뭐 옛날 뭐 애덤 스미스 뭐 보이지 않는 순 뭐 이런 거 국부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데, 물론 국부론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훌륭한 서적이 맞아요. 훌륭한 서적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영국에서 그런 국부론으로 인해 갖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좀 생겼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현대 사회까지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개요 자체는 맞아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어떤 그 사람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는다. 그 부분은 이미 뭐 몇백 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증명이 또 된 거기 때문에, 또 그 수준에서 단순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선생질을 막 하시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잘난 척을 하고 또 돈을 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뭔가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튼 내가 지금 또 뭐 지금은 유튜브를 접었는데, 예전에 뭐 유튜브에서 진짜 변변치 않은 또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방송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그런 분들을 또 그때 보면서 나는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그거는 넘어가고, 내가 또 그분들한테 인간적인 또 모욕도 당하고 했지만은 나는 그분들을 한 번도 고소는 안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 반대로 왜 내가 자기한테 욕을 먹은 내용을 올렸으니까 고소를 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 내용은 그 자료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상호 간에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배달앱 관련돼 갖고 내가 좌파 소리를 들은 거는 그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 방송을 보고, 그분 방송을 보고서는 보고 온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방송을 토대로 나를 좌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좌파라는 근거가 그 유튜버들 방송이래. 말이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좌파라고 그 사람들 기준에 내가 좌파라고 했으니까 내가 좌파라는 거야. 근데 내가 글을 갖다가 진짜 10년 넘게 쓰면서 내가 이 칼럼 활동을 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제가 좌파일 수가 있어요. 좌파. 진짜 이건 억울한 소리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배달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판을 할 건데,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시작이죠. 본문 시작이긴 한데, 어차피 이거 5분이면 다 읽는 글을 영상 버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이게 썰을 풀면서 또 일단 또 이 글에 관련해서 또 다 못다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예전부터 이제 또 음성 버전으로 듣는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도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유튜브 활동하다가 좀 이렇게 좀 받은 상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실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내가 블로그에 글 쓰는 기분으로 이제 썰을 풀러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게 대충대충 봐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생각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블로그 와서 글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내가 이제 분명한 거는, 사실 이 글의 주제는, 요지는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배달앱을 비판했다고 해서 함부로 어떤 특정 몇 가지 어떤 명제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찬반 유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좌파다 우파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글 본문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배달앱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좀 서술을 하는 쪽으로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하게 이 과정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배달앱 하나 한번 비판했다고 나를 좌파로 몰아가냐, 이렇게 먼저 그런 식으로 먼저 이제 좀 서두를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또 배달앱을 비판했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또 아직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니 너 그래도 어쨌든 배달앱 비판하니까 반자본주의 맞네, 반자본주의는 좌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어떤 사고의 틀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반자본주의적인 맥락에서 배달앱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어떤 차원에서 어떤 맥락으로 지금 배달앱을 비판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첫 번째로요. 자 배달앱을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배달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아니, 내가 돈 더 내고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맞아요. 돈 더 내고 더 좋은 서비스 받겠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돈을 더 내고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 내용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배달앱으로 인해서 실질 서비스가 나아진 게 있어요? 아니 이거를 왜 생각을 못해요. 이거를 간단하게 따져보면 되잖아요. 내가 나아진 게 뭐가 있지? 이걸로 인해서 없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로. 그럼 배달앱이 상권을 성장시켰냐? 성장시켰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터넷 쇼핑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서 전국의 어떤 가격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싸고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를 폐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분명히 특정 사업자가 전국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게 되고, 또 지금은 해외 배송도 많으니까 또 세계를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사용자, 특정 판매자한테 이게 집약이 되는 현상이 더 커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또 어떤 중간 판매상 띄고 바로 이렇게 어쨌든 도매가로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좀 진짜 100원, 200원 차이 가지고 노출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막 몇십 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까지 온 게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 어떻게 이걸 그럼 그냥 현상이지, 그지? 이걸 폐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한마디로 이제 어쨌든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 인터넷 쇼핑몰 어쨌든 그 사이에서 대형 어떤 판매 중개 사이트들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기를 안 당하고 또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면 또 그런 식의 어떤 대형 쇼핑몰 업체들이 필요한 거지만은,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의 존재로 인해서 더 많은 물건들을 더 싸게, 더 많은 물건들을 접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떤 상품을 서치를 해가지고 그런 서치한 상품들을 또 가장 저렴하게 비교해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중간에 수수료라는 부분이 생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서 혜택을 본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최저가에 또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더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일을 좀 오래 해갖고 아는데, 이쪽에 좀 되게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게 되게 열악해요. 열악하고, 진짜 말 그대로 업무량 대비 마진율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봉이고 일도 힘들고 야근도 그만큼 말고, 사실 이거를 좀 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여름에 휴가도 못 가는 업체도 많고, 아직까지 진짜 중요한 기념일이고 이런 때도 와이프하고 식사 한번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업종이 지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지금 내가 봤을 땐 이쪽 업체에 대해서도 모르겠어. 그냥 뭔가 좀 이제 좀 싫으면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다른 일 하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이쪽 업체 종사자들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어쨌든 택배 기사나 화물 기사나 이런 분은 어쨌든 자기들 연대가 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만은 또 이쪽 통신 판매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되게 애매해요. 사실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최저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거는 족도 없고 일은 되게 많다.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 토요일에도 배송 받아봐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러다 배송 안 온다고 업체에 전화하면 직원이 전화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토요일날 출근을 한 거라고. 그리고 막 무슨 내가 막 저녁 5시에 주문했는데 막 5시에 송장 찍혀갖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이 5시에 그 물건을 포장을 하면은 이 사람은 최소 집에 가는 시간에 7시 8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매일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는만 아시면 되고, 뭐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 해도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사이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물건을 접할 수 있고 세 개의 물건들을 이렇게 가격 비교하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인터넷 그 전자상거래가 생기고 나서 분명히 뭐 사람들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훨씬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거는 뭐 서비스 질하고 상관이, 음식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앱으로 시키나 전화로 시키나 똑같은 음식이 똑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제가 말을 길게 하면서 다 글로 읽으셨겠지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 물류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재고가 있는 이상은 뭐 전 세계 어디라도 물건을 계속 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음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무리 그 주문 방법이 첨단화가 돼도 결국에는 내가 배달을 할 수 있는 그 범주는 그 예전에 전화로 주문하던 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나 구매자 입장에서나 똑같아요. 구역이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달 앱으로 인해서 상권 성장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배달앱 가입 권유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눈속임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홍보도 해주고 뭐 혜택도 있는 것처럼 한 명 두 명 가입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게 막 과반수 이상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입 안 한 사람이 소수가 됐어.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배달앱이란 게 있는데, 배달앱을 깔았어도 배달앱에 가맹한 업체가 많지가 않으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달앱을 쓰기가 싫겠죠. 왜냐, 배달앱 깔아봤자 여기에 가맹한 업체가 별로 없잖아. 먹을 게 별로 없잖아. 선택의 폭이 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처음에는 배달앱은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배달앱에 가입된 업체가 많아지면은, 물론 전화를 돌리면은 더 많은 업체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밥 한 끼 먹는데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 먹는 거에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미식가 분들은 자기가 가서 먹지 배달로 잘 안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과반수 이상이 가입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살기 위해서는 울면서 가입해야 됩니다. 싫어도 가입을 해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애초에 이제 이건 어떤 그 가맹 업체들이 본인들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얌체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가 배달앱을 가맹을 하면은 다른 음식점들을 좀 자기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다 같이 배달앱으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들어진 거죠. 일반 영세한 동네 식당들은요. 자, 그럼 종합을 하자면은요. 자, 배달앱의 존재 자체는 애초부터 필요도 없고 존재 의의도 없어요. 이거 제 말이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달하는 방법만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배달하는 그 식당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제 기생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한 업체가 더 생겨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뭐 음식 퀄리티가 좋아지거나 가격이 저렴해지거나 이런 게 뭐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딱 없으니까 자꾸 이거 갖다 따지지 마요. 없어요. 예. 자, 이제 예전에 다른 어떤 그 예를 들자면은, 그 강남에 이제 부자들이 뭐 이렇게 부잣집 뭐 재벌 2세들 뭐 재벌 3세 이런 애들이 많이 썼던 거라고 하는데, 나도 뭐 그냥 지나가면서 본 거라서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심부름 서비스가 있는데 말 그대로의 심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뭐 2,000원, 요즘 2,000원어치 파나요? 떡볶이? 뭐 2,000원어치라고 치고 뭐 사오고 와서 집에 분리수거 좀 해라. 뭐 이런 거 하면 진짜 해줘요. 와서 진짜 해주고, 진짜 뭐 가끔 이렇게 우리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도 가끔 이렇게 뭐
싸구려 음식 먹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저기 앞에 슈퍼 가가지고 바나나키 가고 탱크보이 이런 거 좀 사와. 그런 거. 옛날 탱크보이 배맛 그게 엄청 맛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에 잘 달라붙지도 않아, 탱크보이 배맛은. 그래갖고 하여튼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시킬 수 있어요, 그죠? 부자들은. 그죠? 아니면 어제 클럽에서 술에 쩔어갖고 힘들어. 그러면은 야, 나 저기 해장 좀 하고 싶으니까 야라고 하면 안 되지. 저기 전화해서 해장 좀 하게, 헛개차하고 저기 얼큰한 거 좀 사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허드렛 일 해주고 꽤 많이 받더라고요. 5만원 이상 받았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없는 놈 생각으로는 이제 좀 병신 새끼들 주고 떡볶이 2,000원치 시키면서 신부름가 5만원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돈 많은 사람들 생각은 달라요. 그냥 내가 편하려고 그냥 돈 주고 시킵니다, 그런 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 없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돈지랄인데, 돈지랄을 하는 사이에 분명히 뭔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다른 또 틈새 시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야말로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내가 편해지겠다는데, 이게 참다운 자본주의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많은 추가 지출을 사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 쓰는 서비스가 비싸죠. 그러니까 생필품 가격은 안정이 돼 있고 사람 쓰는 서비스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호스트 클럽, 캐바레 클럽 이런 데 가서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변태적인 업소가 아니라 그냥 같이 술 먹고 놀아주는 데인데, 그거 해주고 되게 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100만원 이상 쓰는 거는 다반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또 규동 이런 거 먹으면 3,000원, 4,000원이면 먹잖아요. 먹고 도시락 같은 것도 걔네들 되게 퀄리티 좋은 거 에비후라이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정갱이 이렇게 해갖고 만든 도시락, 그런 것도 배불리 먹고 그것도 4,000원 안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도시락 같은 거. 그러니까 또 장을 보려고 해도 딱히 우리보다 비싼 것도 없어요. 오히려 싸면 쌌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 클럽 이런 거, 캐바레 클럽 이런 거 보고 성의 상품하니 지랄 연병 떨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그냥 쓰는 돈지랄을 하는 거니까 내비려 두고, 그럼 그 사이에서 걔네들 돈도 빨아먹는 애들이, 업체 종사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뭐에 상품 안 되고 상품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사회에 나쁜 영향 끼쳐서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유교식 논리 갖고 자꾸 금지 자꾸 이렇게 민주당식으로 모든 걸 사회주의식으로 다 큰 정부가 돼서 모든 걸 정부가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조금만 비판하면 무조건 금지 여론, 국민 청원 올려서 금지해주세요, 이런 개지랄 떨고 하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무슨 취업이 안 되네, 경기가 안 도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서비스랑, 이런 게 진짜 자본주의적인 서비스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몰라. 우리같이 유교에 찌들은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퇴폐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 퇴폐 문화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합당한 돈을 주고 쓰면서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아니 무슨 똑같은 음식을 갖다가 수수료 2,000원 더 내고선 그거 사 먹으면서 그거를 무슨 자본주의를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지금 서비스 질이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이거는 이상한 거지. 배달 앱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시켜 먹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좋아진 게 없잖아요. 근데 무슨 여기서 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자빠졌냐고. 지금 그거는 좀 맥락이 어긋난 거예요. 지금 핀트가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무슨 그거 2,000원 더 내고 배달앱에서 그거 시켜 먹어서 무슨 대단히 첨단 고급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시니,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시니까, 이제 최진용 화백이 돈 벌려면은 서민들 쥐어짜는 게 최고다, 이런 식의 어떤 대사를 만화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한 놈들은 사기치기가 힘들죠. 자, 거듭 말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반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배달앱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기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읽으세요. 그냥 여기서 말로 하면 해서 이 내용들은 말로 해서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그냥 글을 읽으세요. 그쵸?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그냥 이 글을 쓸 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쓴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해도 구독자들이 공감을 해주니까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우파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실 개념이 있고 없고,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의 깊이가 얼만큼 깊고 얕고 그런 거는 절대적인 값이 있는 건데, 본인들 좀 이렇게 주제를 알고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약간 굉장히 이제 본인이 예전에 좌파 운동 하시던 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떤 정부보다도 강압적으로 굉장히 큰 정부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보다 더하죠. 그리고 이분도 차기 유력 대선 주자긴 한데, 여담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가장 어울리는 대통령 중에 하나로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짜 욕을 아무리 쳐먹어도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끝까지 추진을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압적인 대통령이 한국인들 노예 근성 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굉장히 유력한 대통령 대선 후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된다고 나라 망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모든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 안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내일 당장 저기 동네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인민재판 벌어져도 저는 안 놀라요. 진짜 안 놀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근데 하여튼간에 자유주의적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 무슨 대통령이 나와갖고서는 직접 어떤 특정 업종을 씹고 타다 씹고 배달앱 씹고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니 그거를 대통령이 왜 씹어요? 에?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서는 씹고 자시고 할 게 아니다. 애초부터 그런 얘기고. 근데 그게 한마디로 나는 어쨌든 이재명이 자기가 어떤 유력한 정치인의 입장에서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배달 앱 세금 잘 내는 또 배달 앱 운영하시는 분들을 또 정치적으로 마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는 또 오히려 또 그때는 또 배달 앱 업체 쪽을 방어해주는 논리를 폈어요. 내가 방어해준다고 해서 방어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좌파건 우파건. 지금 배달앱 관련해서 지금 너 배달앱 편이 아니면 배달앱 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편가르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까일 만한 요소가 있으면 까이는 거고, 칭찬받을 부분은 또 칭찬을 받는 거지. 이거를 갖고 편을 자꾸 가르세요. 아니 우파면 배달앱 좋아해야 된다 이러는 게 어느 이게 기준 없는 미신 단체식 그런 행동 강령이냐 이거죠. 예? 이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강령 정하고 이런 거는 제가 전에 말했듯이 무슨 산적 패들이나 무슨 범죄자 집단이나 그런 좌빨 운동권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정해놓고서는 아무한테나 아니 배달앱을 싫어하니까 좌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면서 본인이 무슨 자유주의 우파라는 거예요. 에? 우파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냐 아니냐 이게 가장 판별 요소예요. 무슨 자본주의 물론 자본주의도 중요하지. 왜냐면 자본주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자유시장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이 곧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곧 자유시장은 아니지만은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마디로 이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어떤 자유경쟁, 자유시장 이런 거를 옹호를 하는 건데, 그리고 사유재산, 그리고 내 재산에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축제한 재산에 대한 내 소유권 이걸 또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파들의 자본주의를 계속 이제 수호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시장의 자유, 자유가 핵심 맥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지금 자유를
우파식 전체주의로 막 이렇게 자유를, 극우식 전체주의로 자유를 막 깔아 뭉개고 있으면서,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개인적인 의견 이런 거 다 깔아 뭉개고 행동 강령을 정해놓고 그 강령대로 막 다 따르면서 집단주의적으로, 무슨 그게 본인들이 우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두 개를 제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배달앱이 그 시장과 소비자와 음식 퀄리티에 끼친 악영향,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악영향은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야, 이거 나쁜 거니까 이 배달앱 때려잡자. 이거 정부에서 이거, 배달앱 그 금지법 만들어갖고 이것도 금지 법안 만들어서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이것도 못하났네. 이건 전체주의 빨갱이가 되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있건 없건 정부 분들은 좀 가만 계시라고. 이게 비판을 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겠지. 왜 그걸 이용해갖고 니네가 뭔데 거기서 지금 자꾸 그 큰 정부를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금지를 하네. 만약 지랄을 자꾸 말씀들을 하세요. 누가 당신들한테 여기 이 민간에서 그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판 여론과 공방 이런 거에 대해서 니네들을 갖다가 여기서 중재자 역할로 끼워서 니네가 보고 판결하고 니네가 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떼법 국가를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막 언제 뭐가 금지될지 모르는 국가. 이번 정권과 저번 정권에 따라서 막 사업 내용도 바뀌고 국민들 눈치 보고 살게 만들고 미국, 일본, 막 서유럽 이런 데 다 허가된 사업들도 전부 다 한국에서는 윤리적이고 정서적이고 다 금지시키고 저번 정권 때는 합법이었던 것도 이번 정권 때 금지돼갖고 또 불법 만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언제 당신들한테 그 민간에서 일어나는 비판 여론이나 논란이나 공방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어떤 특정 부분을 부추기고 편성해갖고 당신들 보고 판결하고 당신들이 그거 갖다가 입법시키고 당신들이 법으로 금지하라고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이 두 개는 완전 다르다고요. 내가 음식 퀄리티에 이 배달앱이 어떤 그 배달앱이 실제 그 외식 업체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우파라고 해서 우파들이 배달앱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금지 여론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반대 여론이 생긴다고 해서 정부가 여기 깝죽깝죽 끼어들어갖고서는 니네가 중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니네가 제발 그 모든 면에서 모든 국민 생활을 니네들이 지배를 하고 니네가 우리보다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기 일들이나 잘 하세요. 국가 관리나 잘 하시라고. 국방, 외교, 사회 기반 시설 관리, 이런 거나 잘하라고. 뭐 자기들 할 건 안 하면서 뭔 온갖 그런 민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찬반 논란에 다 깐죽깐죽 다 끼어들어갖고 그 정부란 것들이 법을 만드네만에 이지랄을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거는 금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우리가 서로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합심을 하셔야 돼요. 정부한테 네가 뭔데 껴드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정부가 낄 일 아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 분리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자,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배달앱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상하게 오타가 많네. 다 고칠게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이거 오타가 많은 부분은 굳이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내가 이걸 나중에 올려놓은 거 듣는단 말이야. 들으면서 또 이제 여기서 오타 났었지. 그리고 내가 글을 그때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왜 오타 난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말씀을 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거만 좀 알아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배달앱의 존재는 중간에 배달앱이라는 이 존재가 생기면서
없었던 게 생기면서 한 번 더 수수료를 땡겨가는 거야 중간에서. 그쵸?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배달에 없을 때도 우리는 음식들 잘 시켜 먹었어요. 네, 그쵸? 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말이 틀린가.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배달앱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이 전혀 실제 서비스의 질과는 무관한 어떤 추가 지출, 분명히 추가 지출이 생기죠. 수수료가 생기고, 또 배달앱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앱도 운영을 하고 회사 운영하셔야 되니까 분명히 추가 지출이 생기는데, 이렇게 추가 지출이 생기면은 이게 돈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께서도. 그쵸?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던가, 돈이 더 늘어났으니까 필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던가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던가,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의견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달앱의 존재는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시켰지 업그레이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배달앱의 존재는 뭐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이나 받아서 드시는 분이나 구매해서 드시는 분이나 좋은 게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은 정부가 이걸 강제로 때려잡는 건 더 나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이게 비판 여론만 나오면 이게 곧 금지 여론이 돼버립니다. 비판 여론과 금지 여론은 다른 겁니다. 비판 여론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전체주의 노예 근성 전체주의 빨갱이들이 되는 거예요. 네? 금지 여론을 그러니까 비판 여론은 수용을 하더라도 금지 여론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왜 그거를 국가가 그러니까 네 말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네 말에 일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를 왜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핵심 부분을 물고 늘어줘야 돼요. 이 금지 여론 자체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청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여론 들쑤시는 것도 그렇고 정부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계층 간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계층 간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일부러 부추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달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걸 금지 여론을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경우는 또, 좌파 우파 떠나갖고서는 또 비판을 받아 마땅한 어떤 그런 배달 앱의 어떤 허점이 많이 드러난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하는 것 갖고서는 문제를 삼으면은 이건 오히려 이 우파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굉장히 이상하게 극단적인 사람들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해결책은 그냥 없어요. 해결책 없어요. 비판의 해결이 어디 있어요. 그냥 비판을 받을 만한 건 비판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개념 있게 절충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종류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지도 않고 어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으니까 금지해야 되고 좋으니까 권장해야 되고 나쁘니까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닌 게, 우리가 지금 좋다고 알고 있던 것도 이거 자체가 너무 과도해지고 대세가 되고 너무 개나 소나 다 하게 되고 이게 마치 막 의무인 것처럼 강요가 되고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해지면은 그게 또 그때 나빠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거는 이 정도는 좀 제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제 본인들이 배달앱 쓰는 것보다 배달 수수료가 음식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음을 이해를 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식당 주인도 또 배달앱 안 쓴다고 그만큼 남겨 먹겠다 이런 마인드는 좀 버리시고, 많이 남은 만큼 또 음식 퀄리티에 투자를 한다는 장인 정신을 또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화로 배달하기 싫다 그러면은 또 배달료를 내면서 앱으로 음식을 시켜서 드시면 되죠. 네. 어쨌든 앱으로 음식을 시키면은 배달료를 추가로 내는 거 이거 자체는 괜찮아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이것조차도 없었죠. 이것조차도 다 음식값에 녹여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배달료를 또 배달 앱을 쓰는 사람들은 또 앱 사용료를 따로 내게끔 만드는 이거 자체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올바른 또 절충안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배달앱의 수요도 적정선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앱이 뭐 아무리 편하고 뭐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막 전부 다 배달앱으로만 음식을 시켜. 전화는 죽어도 안 하려고. 이건 또 이걸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당은 그 배달앱은 가입을 안 했지만은 재료는 좋은 걸 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또 이 식당은 또 방문하는 손님이나 전화 주문으로 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정도의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되면은 또 해결이 적정한 선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절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뭐 문화계건 상업계건 정치계건 간에 결국엔 국민인식의 고급화 이거죠. 국민인식이 국민의 인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 즉 계몽이 답인 거예요. 해결은 계몽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뭐 본 칼럼이고, 또 여기 좀 그래도 또 계속 또 시비를 거는 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덧붙이자면은, 물론 특정 업종이나 체인점 같은 경우에 배달앱을 쓰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예전부터 배달앱 생기기 전부터 예전부터 자사 주문 사이트 같이 운영했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체인점 그 시스템으로 해갖고 어느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든 간에 그냥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그 가맹점으로 배달이 꽂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그렇게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화 주문 받는 것보다 당연히 이 앱으로 주문을 받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자 규모나 유형에 따라 다른 거지, 자기가 무슨 뭐 배달앱 쓰는 게 낫다고 하는 식당 주인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본 거잖아, 그런 사람을. 그거 갖고서는 이거를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한 반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얘기 자체가 지금 반대의 여지가 없죠. 내가 지금 배달앱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본인들한테 반대를 안 하는데 왜 본인들이 나한테 반대를 해? 내가 지금 주장한 게 없는데. 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면 되는 부분인데, 당연한 거죠.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건데, 이 배달앱이 대세론이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저열한 어떤 우리나라 김밥말이 패딩 개난소 다 입는 것처럼 한낱 배달하는 이 행위 하나 가지고도 또 대세론 만들고 유행 만들고 이러면서 이것도 또 획일화 또 집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독점이 되는 거, 독과점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급한 인식 수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앱 쓰고 싶은 사람들은 배달앱 쓰는데 기존에 충분히 전화로 또 배달 가능하고 또 전화로 배달 주문하는 걸 선호하는 그런 업체에는 그냥 전화로 배달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유연한 사고를 좀 가지라고요, 제발. 에? 여기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앱으로 배달 주문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본인 생각이 더 고루한 거라니까. 그 앱에 가맹을 안 하는 그 식당이 고루한 게 아니라 그 전체주의적으로 식당이라면 당연히 앱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주의적인 생각, 그게 더 고루한 생각이에요. 제발 착각들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저도 통신 판매업에서만 10년 넘게 일을 했고 인터넷 판매 업체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로 주문한다고 하면 안 받아요. 귀찮거든. 시간 걸리잖아. 다른 클레임 전화도 못 받고 다른 상담 전화 못 받잖아요. 전화는 분명히 인터넷으로만 하라고 내가 했는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이 물건이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핑은 할 줄 아는데 결제는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럼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물건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게 해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인터넷으로 인터넷 통신 판매업은 큰 물류 창고에서 통장을 계속 뽑아서 수백 장씩 붙이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 할머니 전화 한 번 받아들이면서 한 10분, 20분 통화하면 그 사이에 운송장 수백 장을 붙인단 말이에요. 수백 장은 좀 오바지, 그러니까 수백 장을 붙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10분 만에 수백 장 붙일 정도의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개 정도 나가면 진짜 장사 꽤 잘 하는 업체인데 소기업 치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튼 간에 바쁜 시간에는 그런 전화 받아줄 여유도 없습니다. 통신 판매업은 그래요. 사무직, 창고직 따로 없어요. 전부 다 붙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직원을 많이 쓸 여유도 없고.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최소한 어떤 인원을 아끼고 인건비를 아끼려면은 이 전자상거래에서 말하는 시스템, 이 주문 시스템이 얼마나 간편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 쇼핑몰 그 프로그램이 편하게 되어 있느냐, 이 관리자 페이지가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업무의 어떤 능률에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진짜 하루에 막 20개 처리하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수백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시스템의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지금 내가 배달앱 갖다가 비판을 했다고 해서 제발 나를 그 앱 쓸 줄 모르는 원시인 취급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선 인터넷 쇼핑몰하고 그 식당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지금 업무 형태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위에서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 어차피 인터넷 전자상거래하고 다르게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음식 배달하시는 그 배달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배달 갈 수 있는 범주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정해져 있다고요. 에어리어가 늘질 않잖아요. 배달 앱이 있다고 해갖고 막 오토바이가 빨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 배달 앱 깔았다고 해갖고 음식이 막 무슨 3D 프린터로 띠디디디 막 이렇게 막 전송, 막 그 SF 영화처럼 음식이 막 뿅 하고 전송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면서 저기 괜히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시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영세하게 동네에서 그냥 예전에 막 그냥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막 이렇게 동네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업체들한테까지 지금 의무적으로 배달 앱을 가입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식의 구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독과 전문과 어떤 갑질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그 업체 간의 그런 관계 자체를 소위 자기가 뭐 신세대라고 착각하는 그런 주문할 때 전화 한 번 돌리기 싫어갖고 앱으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주문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집단인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까딱까딱 한다고 해서 내가 앱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앱을 쓴다고 해서 최첨단이고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은 구식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집단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어떤 구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식당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배달앱을 써야 한다는 인식부터가 잘못된 인식이고요. 이런 대세론을 몰아가는 거는 이게 뭐 우파 좌파 이런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부분에 이익이 겹쳐 있는 사람들의 엄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